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혼조에도 불구하고 4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91.19포인트 0.56% 오른 16,367.88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도 8.18포인트 0.44% 상승한 1,865.62로 마쳤습니다. 나스닥 역시 7.88포인트 0.19% 오른 4,234.27로 마감지었습니다. 전일에 급락했던 바이오 테크주들도 대부분 반등했습니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2.3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78.3과 시장 예측치 78.4를 웃도는 수준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지수가 81에서 80.4로 하락했지만 기대 지수는 76.5에서 83.5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주요 대도시 집값 상승세가 전달보다 둔화되는 등 주택 지표는 그러나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와 케이스 쉴러는 1월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2% 상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13.4% 상승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한편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매매가 연일 기준 44만 건으로 전월보다 3.3%나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혹한으로 인해 잠시 휴지기를 가졌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인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의 찰스 플러셔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6년 말 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플러셔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2015년 말에는 3%, 2016년 말에는 4%를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FOMC 회의 직후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종료 6개월 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실언이 아니었다며 연준의 정책적 입장 또한 바뀐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발표된 지표가 예상을 밑돌았음에도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하며 주요 증시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1.3%, 독일 닥스 30지수는 1.6% 상승했으며 프랑스의 까크 40지수 역시 1.59%가량 올랐습니다.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독일 민간 IFO 연구소는 지난 3월 기업 신뢰지수가 110.7로 2011년 7월 이후 고점이었던 전달의 111.3에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라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2월 물가 상승률이 영란은행의 목표치인 2%를 밑돌았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영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월 CPI 상승률은 2009년 10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전에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 변심 때문에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었죠. 사흘 만에 하락입니까? 일단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은데 이어서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 지표마저 기대치를 밑돌자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그렇지만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약간 매수세를 입시켜주자 지수는 낙폭을 5장들에 줄였고 1944는 유지시키며 마감을 지었죠. 문제는 쉬고 있는 코스피가 아니라 어제 큰 폭의 또 한 번의 조정을 보였던 코스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1% 넘게 밀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540선까지 이탈했는데요. 문제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전일 전전을 도합해서 코스닥에서만 1,000억의 물량을 정리하고 떠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초 이후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 10% 가까이 올랐던 코스닥이 이제 그 자리를 대형주 코스피에게 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수익 안 나서 중소형주로 갈아타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뉴욕 증시는 4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증시가 그 기운을 옮겨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입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청한 대표님 만나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증권인의 만인의 여인이신 우리 에리나님,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각 증권사의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성촌놈 신상원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은 말씀하신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고 약간 쉬고 있는데 문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싸다 했던 삼성전자가 2% 더 빠져서 이제 연저점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더 싸져 있고 고평가다 80만 원 넘으면 하셨던 네이버는 어제 5% 폭락하면서 드디어 80만 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네이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문제는 코스닥에서 이달 들어 이제 네 번째나 되는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기관이 대놓고 수익난 중소형주 팔고 대형주로 갈아타는 모습인데 장의 성격이 확연히 변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스닥 기관들이 팔기 위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저 말을 안 듣고 이제 코스닥에서 데미지가 서서히 입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워낙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요. 코스닥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저는 이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 코스닥은 531차, 2차는 510까지는 밀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닥 지수 자체가 밀릴 때는 보면 코스닥 대형주가 안 밀리고 소형주가 밀리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네이버가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형주들은 탄탄히 지키고 있고 소형주들이 밀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종목들을 이제 파는 종목들 한번 보면요, 코스닥 주는 종목 보면 그 사이 매수하는 종목과 매도하는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입에 올랐던 아프리카 TV라든지 하이센스 그리고 메일료 파트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 우리 개인들의 입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코스닥 자체가 기관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사이 팔 기회가 없었습니다. 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팔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코스닥 올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팔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다가 3단 상승까지 했는 상태에서 뭐를 더 기다리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제 510점부터 팔기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510 이후에 대형주만 올렸지 소형주는 절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코스닥 주식을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순환매에서 본전 이상 되면 현금화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로스컷을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코스닥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마야하는 것보다는 부담 없는 양을 하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자체는 제가 이제 주구장창 코스피는 상승 쪽이다 계속 뜨들었는데요. 상승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상승의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한 4, 5포인트 정도 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가가 이제 뭐 1950 전후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이다. 왜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61평에 떨어지는 칼날이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 1950대 매물대, 이 매물대에서 계속 치고받는 공방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가 이제 착한 가격이다라고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착한 가격. 어제 제가 이제 장이 어제도 이제 굉장히 좋게 받는 이유가 네이버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 자체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자체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네이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80만 원 이상은 분명히 오버슈팅이라고 했는데 저만 안 듣고 그때 또 100만 원 다 뜯어졌어요. 다. 그래서 개인들이 또 곡질이 몰렸어요. 100만 원 간다고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이제 중요치 않고요. 일단 네이버가 뭐 간다고 여러분 고점에서 또 팔 기회가 없느냐? 팔 기회 있습니다. 팔 기회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네이버를 또 손절매 치는 사람, 우량주 손절매 치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30만 원 이하 때는
참한 가격대다. 그리고 저는 120만 원 가격대 가까이 오면 이거는 너무너무 예쁜 가격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사가 손절매 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어저께 포스코를 고점 매도를 쳤는데요. 일단 포스코는 더 올리지 않겠습니다.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8개를 갖고 싶으면 문자 신청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문자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밤 9시에 인터넷 강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인터넷 강좌 듣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밤 9시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오랜만에 삼성증권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에 상승률 랭킹 1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삼성증권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물 먹어가지고 조금 움츠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 한 방에 번져놓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셔도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너무 흔들림 없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LG전자도 추가적으로 계속 한다.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이 아침 종목 추천하면서 참 그 과거 저 뒤에 했던 최명성 소장이 생각이 나요. 워낙 추천을 잘 하셨는데 그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제가 해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LG전자하고 삼성증권 두 종목은 계속 보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저점 매수,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조절은 없다. 저는 종목을 3종목 이상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늘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센TV 아침 방송만 보면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에리나님 얼굴도 보고 교양 없는 이 청송촌님의 추천주도 보면은 수익이 날로날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제한적일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전환선과 기술선의 역전 부분입니다. 역전 부분이라서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강세적으로 스트롱하기에는 아직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수익난 부분을 짧게 지금서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가 수익이 뭐 뻥뻥 나느냐 뻥뻥 안 납니다. 뻥뻥 날 수도 없고 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다시피 붉은 구름 자체가 승천을 해야 되는데 승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지금 자신 없으면 우량주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뭐 포스코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그리고 LG전자 아니면 더 좋은 종목을 보고 싶으면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갑자기 막 열이 오는데요. 우리 개인 여러분, 제가 오른다고 했는데 왜 콜옵션 매도를 치십니까? 꼭 이익하고 싶습니까? 예? 선물은 어제 손절매 잘 치셨어요. 이게 옵션 왜 듭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거 전부 다 이 옵션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수한 거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가 전문가라고 설쳐가지고 댕기는 아우 방송이나 그분들보다 선물 옵션 전문가들이 우리 개인들을 전부 이래 이끄는 것 같아요. 그 사기꾼들입니다. 그놈들 다 사기꾼이니까 선물 옵션 특히 옵션 전문가라고 설치는 X들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아니면 내때 오락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또 지금 이게 78억이 아니죠. 오늘 기본적으로 한 300억 터질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1월, 2월, 3월에 계속 이걸 여러분이 클레임을 했는데 왜 시황을 아침 방송 듣고 저 시킨들 안 합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꼭 이래야 됩니까? 꼭 이래야 되느냐고.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콜옵션 매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니까 주가가 연속적으로 안 갑니다. 갔다가 다시 누를 겁니다. 이거 본전 손해 좀 보는 선에서 정리하십시오. 오늘 주가 10포인트 뜨면 이게 한 250억 날아가는데 부지 좀 이까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말 전부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말 들어가죠. 지난달에 4천억 잃었잖아요. 왜 듣습니까? 참네. 그만하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선물 보시면 평균 가격이 오늘 도달할 겁니다. 선물 평균 가격 도달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짧은 저항입니다. 저는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3번 파다. 저는 3번 파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복지부동이 두 가지 복지부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들고 복지부동이냐, 하나는 우량주 갖고 복지부동이냐, 이럴 볼 때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3파에 1번은 반반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짧게 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갱신할 때는 풀 배팅을 하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지금 자리는 짧게 치는, 여러분 우량주도 짧게 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 우량주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낙폭 과대 우량주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주식은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절대 없습니다. 실적비 저평가, 업종비 저평가, 저게 오르니까 이게 오른다. 그룹 삼성의 하청 독점업체다.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종목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추천한 레포트들이 작년에 수익률이 제일 꼴찌였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하게요. 제가 분명히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대형주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단순하게 하십시오. 지금 주가는요, 여러분 짧게 치는 타임 포인트다. 선물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고, 제가 읽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코스피 네이버하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파는데 이거는 눌림목입니다. 왜? 다른 주식으로 장을 눌리지 못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개인들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가 팔면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비차익 순매수가 1,700억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삼성전자 네이버를 팔면서 이 삼성 주식을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갖고 집중적으로 장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아침 시황대로 분명히 해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 자체가 오늘 주피봇 보시면 열려 있습니다. 주피봇 자체가 1950에 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1960포인트에 열려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열릴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량주 외에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닥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2달 먹으면 뭡니까? 음봉 이렇게 3방 맞아버리면은 여러분 본전이합니다. 음봉 세개를 누구라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기술적 부상 첫 장에 뭐가 나옵니까? 흑선병 젖산병 나오지 않습니까? 흑선병이 나오면 주가 자체가 일단은 약세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스닥 분명히 흑선병 나왔다. 흑선병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최대한 현금화를 주력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은 시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권주와 건설주와 조선주가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트로이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앞에는 단타고 뒤에는 뭡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낙폭 과대주는 멀리를 보고 여러분 시대 조류의 1등 주식들은 짧게 치는 이중성을 보여야 된다.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현금화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수일 밤 9시 인터넷 강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청송천음 신청원입니다. 네, 전일 제법 크게 조정을 보인 코스닥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530선까지 1차로 무조건 밀린다 하셨으니까 현금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량주는 짧게 단기 매매하되 지금 낙폭과대주는 길게 좀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오를 거니까 콜옵션 매도 제발 좀 자제하라고도 당부 말씀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1950, 61이평을 못 넘어서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연동성이 높다고 봤었거든요. LG화학, 삼성 SDI 추천해 주셨던 두 종목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윗꼬리를 다 없애고 그 전전일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고, LG화학도 이제 이평선을 다 뚫어내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희한하네요. 시장 분석 오늘 얘기가 조금 곁들여지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어제 관망 포지션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했었다. 편성에 놓은 상황에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 그리고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역시나 코스닥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와주었었죠. 다행히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 코스닥은 1% 넘는 그런 하락세가 나오면서 어제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위축된 하루였지 않나 싶은데 일단 어제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강조를 드렸던 게 코스닥이 최근에 들어서 윗꼬리가 나오는 음봉 캔들의 차트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다. 바로 그런 게 바로 단기성 물량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약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역행하는 패턴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 쓰지 않으셨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일단은 1950선 그리고 61선에 대한 어떤 저항 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저항이 단기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적으로는 대세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1차적인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폭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가는 종목은 갑니다. LG화학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수 상황을 체크하면서 개파락 출발을 한다면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고 지수가 양호하게 갭상승 출발을 한다면 그대로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힘차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대 장중 상승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그런 전략이 맞아떨어진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조정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코스닥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그 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코스 같은 경우에는 1950선 그리고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종목별로 대형주 위주로의 수익률 게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자체는 누가 지금 시장 상황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순환매를 빠르게 이해하냐 이 싸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코스닥의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중요한 건 코스닥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 구간에서 하락이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에 목매여서 오늘의 하락이냐 내일의 하락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금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튼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폭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는 상승과 하락에 나온 관점 이후에는 유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풍력주들 유니슨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용현BM이나 태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한 번쯤은 거의 다 순환매 차원에서 전부 상승했다는 점이겠죠. 코스닥이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할 때 홈쇼핑 관련주들 겨울 특수로 인해서 코스닥이 480%에서 5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셀트리온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코스닥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뭡니까? 놀자주들,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풍력주들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한 번씩 순환매시키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한 번씩 돌려가면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조정이 당연한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가능한 모습이다. 하지만은 이번 조정만 잘 넘긴다라고 판단한다면 전 업종에 걸친 상승세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시장 상황은 지금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뭐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대비 지금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코스닥에서 각기 종목들 전부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오르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한 종목. 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 일단 지금 IT 부품주 업종주인데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시장이 오를 때 역행하면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지금 업황 기대감이 IT 부품주 쪽에서 IT주 쪽에서 없다는 이야기겠죠. 해서 IT 부품주들 개별주들 빼고 업종 테마 쪽으로 한 번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IT 대장주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의 IT 부품주들 지금 바닥을 전부 다 끼고 있습니다. 다 바닥을 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재차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 포지션으로 조금씩 틀 때 그때 그러니까 LG화학 같이 그런 상승 포지션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그때가 코스닥 지수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그리고 코스피 IT 대형주들 적극 매수 타임입니다. IT 부품주들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 부품주도 있고 터치스크린 관련주도 있고 뭐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있고 뭐 OLED 관련주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런 IT 부품주들 코스닥 하락이 나올 때 IT 부품주들 진바닥이 확인이 된 이후에 주가 상황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러분 계좌도 어느 정도 열려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하락한 것만큼 되돌림 파동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떠서 출발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오늘 정도까지는 보유주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자세가 현명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단타라도 못하면 손이 근질근질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감안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썬데이 토즈를 말씀드렸었죠. 하한가 가는 날 매수에 임해서 다음 날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바로 또 상승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제 아프리카 TV가 어제 급락을 하더라고요. 13% 하한가 금방까지 급락을 했는데 그제 상한가에서 14%에서 보합까지 밀렸고 어제 하한가까지 갔으니까 거의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결과가 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들 반등폭 빠르게 나올 수 있겠죠. 해서 능력 되시는 분들께서는 가격 밴드는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이런 종목들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 손절하는 전략을 해서 단기성으로 공략할 종목들 이외에는 우리가 보유주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은 능동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 매매하시면서 LG화학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LG화학, 삼성SDI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 얘기하셨고요. 특별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코스닥에 이제 남은 건 소외됐던 IT 부품주가 오르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진바닥이 나온 IT 부품주 큰 그림에서 좋은 쪽으로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2008년 이후 최고치로 나온 것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혹한 때문에 주택 관련 지표는 일제 부진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전일에 큰 폭으로 하락했었지만 0.2% 정도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상승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북한이 또 이번엔 노동미사일을 새벽에 동해상으로 2발 발사했다고 합니다만 이 같은 리스크는 우리 시장에 아주 제한적인 영향만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잠시 후 이어지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